하여 여기가 어디면야 공주하고도 납니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권재덕. 그의 꿈은 마을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영화 촬영을 한다기에 풍작꾼들이 모였구나. 영화 제작 성공하여 우리 동네 이름 싣고 전국이라 방방 먹고 방방 뜨게 하여 주소.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권재덕. 그의 영화 만들기는 성공할 것인가. 농부 권재덕 씨는 요즘 매일같이 문화원을 찾는다. 문화원 소속 예술단체인 예인촌의 회장이기 때문이다. 얼마쯤 맞출까 우리 내 소리는? 7분 정도면 되려나? 너무 많지? 정기 공연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화제는 자연스레 영화 촬영 얘기로 흐른다. 찍으셨다는데 어떻게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솔직히 그 예인촌 회장이라고 해도 우리 그 향토소리꾼이지 사실 이게 현대 감각에 맞는 영화를 촬영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학생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서투르고 나도 참 어떻게 앞으로 이게 잘 매끄럽게 잘 될런지 대단히 걱정이지만 어쨌든 다른 그동안 내가 해온 업적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홍선내 아주머니가 내려오면서 검은 손 우남리 마을회관은 요즘 영화 촬영 대본 연습이 한창이다. 김장들 다 했어? 예, 형님도 김장 다 하셨시오? 했지. 네. 아이 근데 우리 동네 도깨비가 나타났다네. 어디? 아주 밤남집 손자도 이상하대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런 게 좋아요. 나이 탓일까? 우리 동네 부정 탔나봐란 간단한 대사를 자꾸만 틀린다. 다시 한번 고장만 해보세요. 맞아. 그래. 그래야 그것도 어색하잖아. 그려 하란 말에 그려. 그럼 여기 딸이 그려 이렇게 총 하란 연출을 말이야. 맡고 있는 권재덕 씨의 주문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맞아. 이렇게. 그래. 맞았어.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요연습을 다시 하세요. 근데 바가 하면 충청도 말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 지금은 그렇게 써먹지만 순수한 충청도 말로 다시 지내할라네 벼 그렇게 하란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동네 노신제 산신제 다시 지내야 할라나 봐. 또 봐요. 벼 해라니까. 다시 지낼라나 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동네 노신제 산신제 다시 지내야 할라나 벼. 잘 됐어. 맞아. 그려.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소리가 크게 며느리 나와야 구박하는 시어머니처럼 권재덕 씨의 주문은 계속되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사 연습에 열중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잘 된 거예요. 카메라롤 액션. 권재덕 씨가 제작하는 영화의 제목은 헬로우 장승. 아이들이 옛 문화를 알고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는 영화다. 야, 우리 여기서 춤추자. 첫 촬영에 바짝 긴장한 권재덕 씨. 긴장한 탓일까? 아이들도 대사를 잊어버렸다. 네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고서 그냥 더 선을 들고 그냥 들어간. 야, 빨리 해봐. 사건의 발단은 아이들이 장승터로 몰려들면서부터이다.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놀이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마을의 신성한 터전인 장승재단 앞에서 신나는 재즈 댄스를 추는 것이다. 아이들이 장승재단 앞에서 춤을 춘 그날 밤.
장승 재단 앞에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술에 취한 마을 주민이 도깨비를 본 것이다. 마을에서는 장승이 노회 부정을 탄 것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우리 동네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그래. 어디? 글쎄 누가 그래야 애들이. 밤남집 손자도 지금 아프디야. 아무래도 이 동네 노신제 산신제 다시 지나야 할라네요. 아주머니들의 역할은 마을이 부정을 타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호들갑을 떠는 단순한 역이다. 그래요. 그거를 같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김장들 다 했어 하면 1학년 마냥 예 하면 안 돼. 전부가. 아줌마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부드럽기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영화 촬영은 중단되고 어렵게 대사를 외운 아주머니들은 잠시 쉬는 동안 잊을까 걱정이다. 예, 그럼 좋잖아요. 오히려. 언제쯤 저기 나오나요? 오늘의 촬영을 위해 무려 한 달간이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진눈깨비라니 하늘도 무심하다. 낫네요, 진짜. 글쎄 이렇게 빛나는 거 보던도. 아유. 한갑을 넘긴 나이지만 첫 눈앞에선 소녀가 된다. 오늘의 촬영을 위해서 장롱 속 깊이 감추어두었던 제일 좋은 옷으로 한껏 폼을 내고 나왔는데 진눈깨비라니 속상하기만 하다. 참지를 못해갖고 맨날 하고 다니는 걸. 액션. 휴. 진눈깨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큐 사인을 받은 금선 씨. 그렇게 잘하던 대사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으며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디? 모르지 어디 나타났는지. 밤나무집 손자도 지금 아프디야, 형님. 네. 아이고. 마을 아주머니들의 연기가 끝나고 이번엔 마을 어르신들이 나섰다. 마을의 애군을 쫓기 위해서 산신에게 제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우남 1위의 산신제는 매년 2차례씩 10월과 정초에 이루어져 왔다.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산신제를 거른 적이 없는 우남 1위. 비록 영화 촬영이지만 제주는 목욕까지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올린다. 산신제를 지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장승터에 모였다. 장승제를 드리려는 것이다. 우남 1위의 장승제는 액마기 축제다. 매년 정월 대보름 전날 마을의 액을 쫓아내는 제사를 지낸다. 장승터에서 춤을 추고 놀다 화를 당한 감나무집 손자의 액마기를 위한 장승 영화제 덕분에 적막했던 마을엔 한바탕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우리 마을이 그렇게 특색 있는 농촌도 아니고 관광지를 낀 농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술 작품 하나 만들어서 뭐 고향을 등지고 나간 객 사람들한테까지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마을에 젊은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편이지요. 뭐 지금도.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날 저녁. 권재덕 씨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 우리의 옛 소리인 노동요에 대한 영화 촬영 대본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농부 권재덕 씨는 노동요에 관한 한 충남에서 제일 가는 소리꾼이다. 그동안 아시아 1인 극제를 비롯해 수백 회의 공연을 통해 우리의 옛 소리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모시적삼 찾는 바람은 내일의 영화 촬영을 위해 김 매는 소리를 불러보는 권재덕 씨. 하지만 성이 안 차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좀 더 흥겨운 지경 다지기 소리를 불러보는 권재덕 씨. 흥겨운 리듬의 지경 다지기 소리는 어린이들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옛 소리다. 마음에 드는지 권재덕 씨의 지경 다지기 소리는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다음 날 아침 우남리 마을회관에는 권재덕 씨의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권재덕 씨는 수십 년간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공주시의 농촌문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건만 현수막이 걸린 것이 쑥스럽기만 하다. 나무 끌어올 건네 이거. 내서 들어오고. 오늘의 영화 촬영은 오후에 잡혀 있다. 비록 지금은 장승 영화제 총 연출을 하고 있지만 그의 본업은 농부다. 소에게 여물을 주는 모습이 더욱 어울린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하나. 영화 촬영 덕분에 어르신들도 소일거리가 생겼다. 많이 해보셨어요? 옛날에 이거 옛날에는 많이 했죠. 큰 사람들이요. 옛날에 집시기 사무실 있고 다 했는데 뭘. 마을 어른들이 만드는 것은 집터를 다질 때 쓰는 영화의 소품이다. 나가야지. 자기가 얼른이야. 60대의 젊은 이장도 새끼 꼬는 일이 서툴다. 이번 기회에 선배들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있다. 이것은 지점 다지는 하나의 장비입니다. 이를테면 장비인데 옛날에는 이것을 돌덩이, 큰 돌덩이를 밧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다 놓으면 부드러운 땅이 굳어지는 하나의 장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벼운 자료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점 다지기 돌입니다. 이거는. 예. 잘 돼 있네. 밥상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전 이장님.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손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상을 받는 손주들.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상을 받는 것은 오늘 영화 촬영의 중요한 배우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 반찬보다는 너희 집 반찬만 또 못해? 못하지 그냥. 못하는 게 좀 있어야지 이놈들아. 못하지. 그래서 밥 못 먹겠니? 먹을 수 있지? 그래 맛있게 먹자. 오늘의 주연 배우는 권재덕 씨. 그런데 앞불싸 대사를 잊어버렸다. 아니 다 같이 애들 이렇게 대사할 거예요. 뒷다리에서 대사 한 번 다 해주세요. 너희 들어왔냐? 한 번에 NG를 내고 재촬영에 들어간 권재덕 씨.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지난번 재단 앞에서 댄스를 했어요. 댄스를 해? 댄스를 어디서 해? 이놈들 뭐지? 죄송해요. 용서? 그래 좋다 가르쳐주지. 재단 앞에서 춤을 춘 것을 사죄하러 온 아이들. 사죄를 받아들이는 권재덕 씨.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자 이쪽으로 모이자. 우리 이쪽으로. 뭔 소리를 가르쳐주냐면 민요라기보다는 노동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해봐요. 권재덕 씨가 아이들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의 전통 놀이를 배우는 것이다. 지점이요. 지에서 지점이요 이렇게 하란 말이. 이 소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마을의 어른들은 일하면서 노는 집터 다지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배워왔다.
하지만 이 소리는 권재덕 씨 외에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도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도 막걸리 먹자. 영화 제작이 끝나가며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의 춤을 배우기 위해서다. 마을의 축제로 영화의 끝을 마무리하는 헬로우 장승. 이들의 영화에는 화려한 의상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들은 없다. 하지만 진실된 삶을 연기한 배우들이 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동네 연극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대단히 참 어려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3시간 정도를 골목골에서 추녀 밑에서 기다릴 때 어려웠는데요. 아무튼 다 맞춰놓고 상당한 보람을 느꼈어요. 다만 저로서 각오는 앞으로 매년 마을 예산 좀 세우면 매년 이런 영화를 우리 마을 영화를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곡사 실록축제 저녁 한 편을 우리들이 영화 상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 참으라 때냐 병술년 동기딸이여 여기가 어디매냐 공주하고도 납니다. 충청도의 정서가 듬뿍 담긴 추관 덕담을 부르는 권재덕 씨. 그는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고향 마을을 지키며 사는 농부며 소리꾼이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천지신명께 비난이다. 권재덕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영화 헬로우 장승. 마음을 모아 장승님께 비난이다. 헬로우 장승에는 마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들어있다. 매년 영화제가 계속된다면 권재덕 씨의 축원 덕담처럼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겐 꿈의 숫자인 42.19km. 보통 사람들이 100리가 넘는 길을 뛴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마라톤 풀코스 42.19km는 인간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넘고 싶은 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마라톤 풀코스를 100번이나 완주하는 이가 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용구 박사다. 우리나라 군사과학의 메카인 국방과학연구소. 이곳에 건강 전도사가 있다. 바로 전용구 박사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젊음을 과시하는 전용구 박사. 사실 그의 다부진 몸매는 20대 청년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쳐 흐른다. 오늘은 한 달에 2번 열리는 체육대회. 전용구 박사가 마라톤 대회 다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전용구 박사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지난 5년 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시작하게 됐다.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땐 늘 뒤처졌지만 지금은 구령을 붙이며 달리는 속도까지 조절하는 선생님이 다 됐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평소 마라톤에 관심을 보이던 여직원이 찾아왔다. 흡입 무료? 즉시 탈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달려보세요. 달려보시면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위아래로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보입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전용구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학자다.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달리기는 어떤 자세로? 전용구 박사는 웃는 일이 거의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던 전형적인 학자였다. 뭐 테니스나 이런 거는 하지만 마라톤을 하게 되면서 그의 건강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누구하고 약속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모르게 이제는 늘 웃음이 가득한 건강 전도사가 돼 동료들과 대화하는 일도 많아졌다.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는 5kg 얼마 10kg 팔꿈치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한다고. 전 박사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아서 저도 마라톤에 갑자기 관심이 막 생깁니다. 새벽 5시 반. 평소 같으면 아침 운동을 나가야 할 시간에 전 박사는 운동복을 챙기고 있다. 오늘은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에 도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마라톤 하는 것을 반대하던 아내도 오늘만큼은 특별히 보약까지 준비했다. 고마워요. 100회 끝나면 이제 좀 슬슬하세요.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코스하고 100회 축하하고. 네, 고마워. 애썼어 그동안. 뭐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예, 또 즐거운 또 마음으로 동료들이 또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오늘 또 좀 있을 테니까 더 재미있게 뛰어야죠. 오늘은 특별히 아내도 따라 나설 채비다. 안녕. 보고 있어. 가자. 매주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느라 집을 비웠던 남편이 밉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사모님도 오시고. 네. 안녕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마라톤 동호 회원들은 이른 새벽에 함께 모인다. 여기 아니에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를 임대해 함께 가는 것이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주 꽃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는 대전 지역 마라톤 동호 회원들이 모였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가득 채웠지만 새벽부터 부산스러웠던 탓에 모두들 피곤한 모습이다. 어딘가를 찾고 있는 듯 긴장한 표정의 전 박사. 전 박사는 대전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날이면 모든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가는 중간중간에 회원들을 태우고 가야 한다. 40배 채우려고 했더니 이거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네. 올해 73세 김진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꿈은 마라톤 풀코스를 100회 완주하는 것이다. 하긴 꿈을 갖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래도 마라톤을 하면서 즐겁고 건강해진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아니 오늘 전 박사님 100개라도 50회는 사모님이 뛴겨. 그런 줄 알아. 혼자만 100개 뛴 줄 알아. 오늘은 100회 완주에 도전하는 날이라 조금은 긴장했던 전용구 박사.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여유를 되찾은 듯하다. 상주 마라톤 대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용구 박사가 서두르기 시작한다. 바쁘니까 본부석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장이 어디죠? 전용구 박사가 탈의실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가던 시각 마라톤 대회장에서는 전용구 박사를 찾고 있다. 자, 우리 전용구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전용구 박사님 아닙니까? 자, 안 오셨습니까? 2, 1, 출발!
마라톤 풀코스 주자들의 출발이 시작됐다. 그 시각 전용구 박사는 대회 본부석에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참가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 마라톤 풀코스 주자들이 출발했다는 말에 애가 탈 뿐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날인데. 난감한 표정의 전용구 박사. 그래도 포기하고 돌아갈 순 없다. 늦었지만 참가 번호를 확인해 번호표를 다시 받았다. 마라톤 풀코스 주자들이 출발한 지 5분 후 전용구 박사는 하프코스 주자들과 함께 출발선상에 섰다. 오늘 100회 완주 때는 최고 기록에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그 꿈은 접을 수밖에 없다. 전용구 박사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매달 2번 이상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다. 평균 기록은 3시간대. 50대 후반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을 유지해왔다. 풀코스를 30번 이상 완주하고 나서야 마라톤의 진정한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전용구 박사. 요즘에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달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 마라톤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 100회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도전합니다. 근데 100번째 완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냥 가르쳐라. 초보 마라토너들에게 42.19km는 쉽지 않은 거리다. 그래서 오늘 전용구 박사가 자청한 역할은 페이스메이커. 자, 꽃감도 드시고 가세요. 마라톤 페이스메이커는 함께 뛰는 사람들의 리더다. 무리지어 함께 뛰던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의 지시에 따른다. 마라톤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전용구 박사가 함께 뛰는 사람들의 리더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그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반환점을 돌자마자 다리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전용구 박사.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 뛰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다.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곧 지쳐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몸에 맞게 달리면 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점이 전용구 박사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뛸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전용구 박사. 전 박사 역시 뛰는 동안 어렵고 힘든 고통을 느끼지 못할 리 없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다 보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출발했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자 전 박사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출발한 지 4시간. 전 박사의 평소 실력이라면 벌써 들어올 시간이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난 뒤 전용구 박사가 결승점에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다. 제일 반가워하는 이는 역시 아내다. 걱정도 많았기에 기쁨 역시 큰 것이다. 고맙습니다. 백발과학연구소 전용구 선수의 풀코스 100회 완주 기념을 제4회 선진국 남자전 마라톤 대회에서 발송했습니다. 기분 좋죠 뭐. 생각 외로 기분이 더 좋네요 그냥.
기특하고 예. 그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라톤이 인생의 어떤 축소판이죠. 그렇게 보면은 다 뭐 42.195를 뛰려면은 중간에 또 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달성하는 것이 마라톤이니까요. 안 뛰어보면 모르잖아요. 아내의 손을 꼭 쥐는 전 박사. 100회 완주는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여기가 내려가는 게 나쁘던데 저 가운데로 내려가요. 지난 몇 년간 병원을 찾은 일이 없던 전 박사. 그런데 마라톤 100회 완주가 끝난 뒤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다. 올해 들어 매주 1회씩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전 박사의 건강이 걱정되는 아내의 성화 때문이다. 사실 이순의 나이에 매주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리다.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전 박사지만 내심 자신도 건강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다. 173cm의 키에 몸무게가 80kg이나 나갔던 전 박사.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몸이 가벼워졌기에 건강을 자신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체지방은 평균치보다 조금 많으시고요. 세게 보세요. 피 활량 검사는 무사히 통과. 골밀도와 심전도 검사에서는 나이에 비해 양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건강에 안심한 전 박사. 의사의 소견을 들으러 자신만만하게 갔지만 정작 의사는 걱정스럽게 한마디 한다. 하면 이제 너무 일주일 간격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이 드실수록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아니 관절에 이제 아무래도 40km로 3시간에 이렇게 뛰시면 운동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하프 정도 이렇게 뛰시면서 조절하시고 완주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관절 보호를 하는 게 나머지 체력은 이미 뭐 다 검증이 되셨고 다 좋으시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전용구 박사. 표정이 밝기만 하다. 그 매주 풀코스 뛴다는 것이 그게 무리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아이고. 네. 체지방도 아직도 더 빼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오셨어요? 그냥 거기 계시지? 예, 아이 친구가 일로 데려다 주는 게 또 확실하다고 이래가지고. 그 설마 박사님도 빼놓고 가진 않을 텐데. 전 박사의 건강을 염려해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 박사는 동호 회원들을 쫓아 포항까지 달려온 것이다. 마라톤은 고통스럽고 힘든 운동이다. 하지만 전용구 박사는 고통을 이겨내며 목표를 향해 뛰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이것이 그가 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라톤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 스타트해서 5km, 10km를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하고 20km까지 어떻게 정복을 하고 또 20km를 넘어서 반환점을 돌면은 새로운 각오로 골인점을 이제 행해야 되니까 그것은 꼭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그 목적의 여러 가지 계획과 실천과 중간에 고난과 뭐 시련과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다 극복을 해야 어떤 목적을 달성하듯이 마라톤도 그런 단편으로 봤을 때는 짧은 하나의 인생의 한 단편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한국의 아름다운 옛집으로 손꼽히는 윤중고택. 하지만 고택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유명한 것은 바로 종부의 손끝에서 나오는 장맛이다. 70년간 장독대를 오르내린 종부 양창호 할머니. 윤중고택의 장맛은 200여 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왔다. 그것은 종부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었다. 어머니 가져오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직접 봐요. 나오기 전에 어디 가지 마요. 네, 예. 평소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던 윤중고택의 종부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섰다. 1년에 2번이는 할머니의 외출. 이 특별한 나들이엔 작은 아들이 늘 함께한다.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윤중고택의 종부 양창호 할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안성을 가는 길이다. 고향 마을의 조그마한 절에 찾아온 할머니. 할머니가 이곳에 온 것은 죽은 큰아들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늘 믿고 의지해왔던 큰아들. 큰아들은 어미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어머나 오는 일을 하나 가만히 큰한 일을 하나.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종손이었던 큰아들은 슬하에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 그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할머니. 종손을 잃은 종부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인 양반이 참 말하자면은 논산군에 손 굽는 사람이 자선 다 실패되고 저기 하니까 화병으로 속서 가서 일찍 돌아갔었는데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이 어디냐면은 통관 자격증이 있어요. 1급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저만은 참 잘 살았죠. 그런데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큰 집을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대소가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막 우겨가지고서 들어왔는데 지가 끝까지 행사를 못하고 가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늙음하게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다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다. 종부 생활 70년에 사랑제 돛돌 위에 놓인 고모신이 제 주인을 잃은 것도 2번째. 종손과 운명을 같이 하는 종부의 삶이 순탄하리만은 없었다. 드넓은 종갓집을 홀로 지키는 것도 팔자련이 쉽다. 팔자 속인지 내가 하도 걸레질을 쳐서 이 손바닥이요. 이 손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 손이 이 직구하는 바람에 여가 부어서 이 손은 이렇게 여가 붉고 이 손은 덜 붉어져요. 언제든지 이 손은 이렇게 직구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집난되면 힘을 쓰거든요. 19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 종갓집을 지켜온 지도 70여 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살아온 종부의 삶을 달고 다른 문고리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리로 선을 보러 신랑 선을 보러 왔는데 초저녁에는 저녁 때 들어섰는데 신랑감을 갖다 인사시키시더래요. 이게 내 손자인데 이게 신랑감입니다. 보시더니 하루 종일 그날 가실 수가 없어 저물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와 하시는데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하나를 갖다 보이시더래요. 이것도 내 손자니까 둘 중에 하나 주려라. 근데 누구냐면 우리 신랑하고 종영제가요. 종영제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까지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둘 중에서 하나 당신이
같은 기분만 따오지 말라고 이런 대가에 총부가 낫지 그래 차종부가 나냐고. 아이고 나는 당신 생각에는 그러냐고 하고서 먼저 본 사람하고 혼인한다고 그래. 나하고 혼인한 거지. 결혼할 당시 윤중고택에는 40여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있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3일 만에 일본으로 떠났다. 어린 종부에게는 3대조 시조부님에 이르기까지 층층 시야의 어른들을 모시는 일만 남겨졌다. 할머니에겐 오직 슬하에 두었던 2남 5녀만이 삶의 낙이었다. 아가씨 따로 있죠. 거기다 드나드는 사람 시집, 니집 5집 되죠. 아주 뭐 그렇게 시끄러운데다 또 사랑에 손님 자주 들어오죠. 아내는 집안 어른들 자주 내왕하시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해. 그러면 때에 오시면 이 어른들도 다 그래도 내가 큰 집에 가면 이만하다. 잡숫고 가서는데 잡순 것도 뭘 해드려야 하는 거요. 응? 죽을 끝을 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뭐 죽먹밥을 해드릴 수도 없고 다 그래도 상하라도 버젓하게 봐서 저게 반듯하게 해드려야 되지. 종부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종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정성껏 접대해 종가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정성껏 대접해야 했다. 종가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져 갔지만 하루 종일 손님 접대를 하느라 바빴던 종부의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사제지간에도 이제 대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들 잡숫기도 하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는 그전에는 꼭 소 잡았어요. 소잘 잡았는데 지금은 돼지도 못 잡잖아요. 손을 그만두고. 자살에다 줄어붙어서 힘이 오니까 빚지고 갈 수 없고. 풍요로웠던 종갓집의 옛 영화를 말해주는 놋그릇과 놋수저.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종부들의 정성으로 200년을 이어온 이 집의 전통 장맛이다. 와 김치. 네. 국 맛있나 맛없나 먹어. 맛있어요. 저한테 뭐 된장국이야 뭐. 많은 식술들을 먹이기 위해 매일 큰 가마솥에 끓였던 시래기 된장국. 종부들이 손끝 맛을 최대한 발휘했던 장김치는 옛맛 그대로다. 박사장 보고. 아니 난 닭 있나 해가지고. 닭은 없어. 닭 쪄먹던 거 없어. 네. 아니 닭 우리 안 먹으니까 닭 하지. 아니 닭고기가 없다는 소리에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살림이 아니요 이게. 이건 다 뭐요. 한 사람이 맡아갖고 해야 하는데. 살림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은 살림을 맡을 며느리가 없기 때문이다. 밥해주러 왔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꾸지람을 했던 것이 미안했습니까? 할머니는 항아리에서 잘 익은 김치 2포기를 꺼내주고 있다. 다그칠 땐 엄격해도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것은 오랜 종부 생활에서 얻은 지혜다. 종부 생활 70여 년, 장독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일을 맡아줄 며느리가 아쉬울 뿐이다. 지금 여자들 절대 안 삽니다. 안 살죠.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지금 서울 사람이라 시골 와서 그냥 누대기 속에 묻혀 살고 이거 사는 거냐고 한탄하더니 딸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안 오잖아요. 이게 뭐 보통만 가지고 우리 집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요. 나도 발전있게 이렇게 누르고 참 그 여러 어른 뜻다 받고 그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지. 어설픈만 먹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 오늘 저기 뭐야 시장 가서 사올 거. 종손이 죽은 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종가를 지키기 위해 온 둘째 아들. 대추 더? 대추가 죽어. 밤 2개 더 사고. 밤.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사과 모질라면 더 사야 되잖아. 이거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직장인도 아니요, 시골 농민도 아니요. 중간치기란 말씀이 우리 아들이. 중간치기에 중간치기가 어디가 붙어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종사일도 힘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한다는 거. 종사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젊은 나이에도 이제 못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종손과 종부제도. 예전에는 종손보다 나은 벼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힘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종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갓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종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년 새해 아침, 윤중고택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바로 차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갓집과는 달리 신년 정초에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다. 둘만 하면 돼요. 4개만 하면 돼요? 증조부께서 천문학 공부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쓰는 시각도 이제 오차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논문도 다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행사는 양력 위주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손들 출생 신고부터 제사부터 설까지 다 양력으로 세고 있어요. 지금. 차례상에 올려진 제물조차 간소하기 그지없다. 제물을 많이 차리는 것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상님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먹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냐, 제사에 정성이 있어 지내는 거냐 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잔뜩 그야말로 운감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차린다고 시끄럽게 차려가지고서 진설 다 처먹으려고 하는 거냐 말 안 해요. 그게 꼭 옳은 말씀이에요. 300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왔던 윤중고택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기울어가는 종갓집을 살리기 위해서 종부 양창호 할머니가 장독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짜졌다 좀. 명문 종가의 장맛을 상품화해서 종손들이 종가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봄에 담으면은 음력 8월 초에 떠요. 간장을. 그래 간장을 이제 그때서 떠가지고 데리는 게 꼭 6개월 만에 먹어요. 담은 지. 일반 간장들은 뭐 40일 만에도 먹고 한 달 만에도 먹는데 우리 간장은 그렇게 못해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그럼 옛날 그 간장은 계속 그 혼합돼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50년간 계속 내려왔던 간장이니까 그 균이 계속 그냥 배양했다는 거예요. 간장이 2월에 담든지 3월에 담든지 담으면 추석 안에 대먹으려고 이제 떠서 데리죠. 그 간장은 참 고기 맛이에요. 그리고 원래 메주를 이 단지로 크고 죽거나 하나 넣는 거예요. 하나 내서 소복하게 메주를 넣어가지고 군역에 뽀글뽀글하게 이제 메주끼리 다 쓰면 메주를 다 칼로 썰어가지고 군역을 삶아서 거기다 소금을 그냥 막 수북하게 당기려요. 소금을 덮고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콧물이지 뭐요.
장을 담그기 위해 무려 300가만이나 되는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 메주 깨지는 거 너무 많게 생겼으니까. 90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메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할머니의 주된 하루 일과다. 이게 뭐 십장 팔고야 많은 것보다도 간장이 특이야. 이거는 다 전통간장에 넣지 말아야지. 그럼 좋지 뭐. 두 번이라니까. 초보 농민인 아들의 메주 관리가 70년간 종부 생활을 한 할머니 눈에 찰리가 없다. 여기다는 선풍기 대지 마. 할머니가 이렇게 메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행여 잘못된 메주로 장을 담그면 명가의 명성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아들한테 나한테 있는 기술은 싹 이제 인계해야죠. 다 인계를 해야지. 내가 한두 살 먹은 사람 아니고 90 늙은이가 한다는 것도 그 어려운 일이고 이제 다 인계해야죠. 인계하면 그건 뭐 바늘로 꼬여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 쉬운 거니까. 응? 몇 마리를 쓰면 얼마가 난다는 거야. 메주가 몇 덩이가 나고 메주가 몇 덩이 나면 이 단지에는 얼마나 들고 메주 몇 덩이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물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것만 알아면 되니까. 종부의 의무만 있고 권위는 사라져가는 시대. 200여 년간 장독을 지키던 종부도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종부는 사라져도 옛 전통을 지키려 했던 종부의 마음과 정성은 계속될 것이다.